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가족 여러분, 홍영길 박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세 넘어서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저도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특히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점심과 저녁 식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점심과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내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균형 잡힌 점심이 어떻게 오후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올바른 저녁 식사가 어떻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식습관들까지 모든 것을 다룰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식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점심 식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균형 잡힌 점심 식사, 즉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점심이 오후 혈당 급상승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당 급상승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보통 점심을 흰밥과 국물 위주로만 드시거나 빵이나 면류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2~3시간 후에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단 것이 당기기 시작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4세 박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점심으로 국수나 라면을 드시고 계셨는데 오후 3시만 되면 너무 졸리고 기력이 없어서 커피나 과자를 자주 찾으셨어요. 그런데 점심 메뉴를 현미밥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으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단백질은 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프론티어스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점심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들의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WHO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38%가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 급상승을 경험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히 당뇨병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점심 식사 조절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심을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상적인 점심 구성은 이래요. 첫 번째, 복합 탄수화물 40에서 45%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 흰쌀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현미나 잡곡을 30% 정도 섞어서 드세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양질의 단백질 25에서 30%입니다. 생선,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류가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점심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NIH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를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되 점심에 좀 더 많이 드시는 것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 다양한 채소 25에서 30%입니다. 특히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색 가지처럼요.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68세 이모 할머니는 매일 점심으로 잔치국수와 김치만 드시다가 현미밥 반 공기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된장국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혈압약을 먹을 때마다 체크하는 혈당이 평균 30mg/dl 정도 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점심 식사 후 활동량이에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만 계시면 안 되고 10에서 15분 정도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2018년 다이어베티스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간 가벼운 활동만 해도 혈당을 20에서 30mg/dl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후에 졸리실 수 있어요. 적당한 포만감, 배부름의 70에서 80% 정도가 딱 좋아요. 또한 점심에 기름진 튀김류나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오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더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잘못 먹으면 밤새 우리 몸이 고생하거든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워요. 저녁에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부, 견과류, 바나나 같은 것들을 섭취하면 멜라토닌 합성이 촉진되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 김모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단을 바꾸셨어요. 기존에 드시던 육류 위주의 무거운 저녁 대신 두부찌개와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바나나 한 개를 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3주 후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어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PUBMED에 2019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의 칼로리를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25% 수준으로 유지하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반대로 저녁에 과식을 하면 노인성 비만과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0년 임상내 분비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55%까지 높인다고 해요. 55%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녁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에요. 저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의 비율을 235로 권해드려요. 점심과는 반대로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탄수화물은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잡곡밥 반 공기 탄수화물, 두부조림이나 계란찜 단백질, 그리고 나물 2가지와 샐러드 채소 이런 식으로요. 국물은 된장국이나 미역국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김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 전에는 저녁을 드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리거든요.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수면 중에도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구체적인 저녁 메뉴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메뉴 두부 버섯 전골에 잡곡밥 반 공기, 나박김치. 이 조합은 저염고 단백이면서 소화 부담이 적어요. 두부의 트립토판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두 번째 메뉴 연어 샐러드에 통밀빵 한 조각, 따뜻한 우유 한 잔. 연어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고 우유의 칼슘과 트립토판은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메뉴 닭가슴살 야채볶음에 현미밥 반 공기, 요구르트 한 개. 저칼로리 고단백 메뉴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점심 후보다는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73세의 최모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복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위험한 식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은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늦은 저녁 과식이에요. 밤 9시 이후에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저녁에 TV 보시면서 과자나 야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늦은 시간 과식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요. 누워서 자는 동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밤새 일해야 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66세 정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녁 11시쯤 라면이나 치킨을 자주 드셨는데 매일 밤 3에서 4시에 깨서 가슴이 답답하고 쓰린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죠. 늦은 야식을 끊고 저녁 7시 전에 가벼운 식사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폭식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을 굶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역효과예요. 2021년 미국 당뇨병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한 끼를 거르고 다른 한 끼에서 많이 먹는 패턴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찌게 되어요. 또 다른 문제는 급격한 혈당 변화예요. 오랫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국이나 찌개 위주의 식사예요. 한국 음식의 특성상 국물 음식에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지 이하인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2지예요. 2배가 넘는 거죠. 특히 국, 찌개, 젓갈류에서 나오는 나트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69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짠 김치찌개와 된장국, 젓갈,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다가 혈압이 18만 11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강력히 권하셨고 국물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기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만 4090 정도로 안정되셨어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혼자서 빨리 먹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때 TV 보면서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소화에도 부담을 줘요. 또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각 식사를 최소 20분 이상 여유 있게 드세요. 또한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한 입 드실 때마다 20번 이상 꼭꼭 씹으시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짜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도 좋지만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어요.
먼저 일주일 점심 메뉴 예시부터 볼까요? 월요일 현미밥,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무생채, 김치. 고등어의 오메가3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현미의 식이섬유가 혈당 안정에 좋아요. 화요일 잡곡밥,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호박볶음, 된장국.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피로 회복에 좋아요. 수요일 현미밥, 닭가슴살 샐러드, 미역줄기 볶음, 브로콜리 무침, 북어국. 닭가슴살의 고품질 단백질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어요. 목요일 보리밥, 생선전, 도라지 무침, 당근볶음, 미역국. 도라지의 사포닌이 기관지 건강에 좋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어요. 금요일 현미밥, 계란찜, 깻잎 무침, 오이소박이, 콩나물국. 계란의 완전 단백질이 영양 균형을 맞춰주고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이제 저녁 메뉴도 볼까요? 월요일 두부김치찌개, 잡곡밥 반 공기, 나박김치, 바나나 반 개. 두부의 트립토판이 숙면 유도에 도움이 되고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좋아요. 화요일 닭가슴살 야채볶음, 현미밥 반 공기, 요구르트, 견과류 한 줌. 저칼로리 고단백 메뉴로 야간 대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수요일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통밀빵 1조각, 따뜻한 우유. 연어의 오메가3가 뇌 건강과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요. 목요일 된장찌개, 현미밥 반 공기, 김치, 사과 반 개.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사과의 팩틴이 장 건강에 좋아요. 금요일 계란말이, 샐러드, 고구마 한 개, 허브차. 가벼우면서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메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메뉴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매일 새로 요리하기 힘드시니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말에 나물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것들은 3에서 4일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미밥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한 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해요. 단백질 반찬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두부조림이나 계란찜 같은 것들은 만들어두면 2에서 3일 드실 수 있고 생선은 한 번에 여러 마리 구워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이제 식사 루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물을 한 잔 정도 마시시고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져서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바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아파트 복도나 집 안에서라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전 물 한 잔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 다만 저녁에는 점심보다 더 천천히, 더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소화기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돼요. 실제로 75세 한모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식사 시간이 매일 달랐어요. 어떤 날은 점심을 2시에, 어떤 날은 11시에 드시고 그랬는데 항상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점심은 12시 30분, 저녁은 6시 30분으로 고정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2021년 국립신장재단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권장량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맞춤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셔야 해요. 실제로 67세 이모 어르신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 3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평상시처럼 고기를 많이 드셨다가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어서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다행히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나서 상태가 안정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해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밤중에 급하강하면서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소화 기능이 약화된 분들은 저녁에 고지방 음식이나 튀김류를 피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 운동도 느려져요.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72세 최모 할머니는 저녁에 치킨을 드신 후 밤새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다음 날까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만성위염 진단을 받으셨죠. 네 번째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피하셔야 해요.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약의 효과를 증강시켜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되어요. 물론 이런 채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문제 없어요. 다만 갑자기 양을 확 늘리거나 줄이시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해요. 하지만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어요.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나 바나나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을 드시는 시간과 식사 시간의 간격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하는데 이는 음식물로 인한 위장 보호 효과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몇몇 약은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의사나 약사에게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식습관에 대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노이는 저녁을 굶어야 건강하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2019년 JAMA 네트워크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저녁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근손실과 불면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때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가속화돼요. 특히 밤사이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작업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회복이 이뤄지지 않죠. 실제로 78세 조모 할머니는 살을 빼겠다고 저녁을 아예 거르셨는데 3개월 후 체중계에서 확인해보니 살은 별로 빠지지 않고 근육만 빠져서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셨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셨죠. 올바른 방법은 저녁을 거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25% 정도로 가볍게, 하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밥 대신 과일만 먹으면 된다.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 대신 과일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져요. 더 큰 문제는 과일의 과당이에요.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더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70세 박모 어르신은 점심 대신 사과 2개씩 드셨는데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허기와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당 변동이 너무 심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과일은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오렌지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국, 찌개로 끼니를 대신해도 충분하다. 한국 음식 특성상 국물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국이나 찌개만으로 식사를 대신하시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예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지인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만 1.5지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김치, 젓갈류까지 더하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국물 음식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많지만 양질의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은 부족해요. 실제로 74세 김모 어르신은 매 끼니를 라면이나 우동으로 때우시다가 고혈압과 부종으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혈압이 19만 120까지 올라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올바른 방법은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반드시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 음식의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 많이 먹어야 기력이 난다. 나이 들면 기력이 없다고 해서 많이 드시려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식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소량이라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77세 이모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다고 해서 매 끼니 2그릇씩 드셨는데 항상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고 오히려 더 피곤해하셨어요. 그런데 한 그릇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반찬을 늘리신 후 2주 만에 기력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 건강식품만 먹으면 다른 건 안 먹어도 된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 드시고 일반 음식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보충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영양소는 일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건강식품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실제로 69세 최모 할머니는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씩 드시면서 정작 밥은 제대로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급격히 줄고 기력이 없어져서 병원에 가보니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점심과 저녁 식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점심은 하루의 중심이 되는 식사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점심에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 혈당이 안정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저녁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어요. 늦은 저녁 과식,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폭식하기, 국물 음식 위주의 고염식, 빨리 먹기 등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주의사항을 꼭 지키세요.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마세요. 저녁 굶기, 과일로만 식사 대신하기, 국물 음식만으로 끼니 때우기 등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적절한 운동이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습관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습관 TV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